여러분 안녕하세요. 12장 함수에서 포인트 활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함수에서 포인트 활용과 관련해서 함수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령어 블럭이었죠. 그리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라고 인풋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풋값에 대해서 반환값이 있었죠. 결과값. 이것이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변수 역할을 한다고 해줬죠. 그래서 전역으로 쓰려면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라고 따로 선언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반환된 값이 하나인데 이 반환값을 통해서 함수의 처리 결과값을 알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함수에서 왜 포인터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더불어서 실제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의 실행 결과가 반환되는 그 메커니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존의 값으로 전달하는 방식과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함수의 배열을 전달할 때 포인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C에서는 전달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인터의 상수의 그런 특성, 즉 값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리드온리적인 그런 성격인 상수 포인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 꼭 포인터를 써야만 하나요? 물어보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럴 경우입니다. 뭐냐면 함수로부터 결과값을 한 개 이상 전달받고 싶을 때 한 개만 받고 싶다, 전달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반환값, 리턴값 쓰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했는데 하나 이상,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전달받아야 된다. 결과로. 그럴 경우에는 반환값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포인터 변수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이번 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 경우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반환값이 두 개이어야만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이직 칼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값을 두 개 전달받습니다. 상수값을, 숫자 값이죠. 두 개 전달받고, 세 번째는 연산의 종류를 전달받아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면 1이고 빼기면 2고 곱하기면 3이고 4면 나누기. 자, 그래서 이 전달받은 세 개를 이용해서 실제 계산을 수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결과값을 뭘 반환하면 될까요? 네, 연산의 결과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10.0, 20.0 전달받고 나누기이기 때문에 결과값 0.5를 반환했죠. 그런데 반환값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연산 종류가 1부터 4까지 있는데 연산 종류로 5를 전달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지원하지 않는 연산 종류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죠. 즉, 오류가 발생했다 여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은 뭐 나누기니까 0으로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나누기로 했는데 두 번째 전달받은 파라미터 0이다. 그럴 경우에도 오류가 발생하죠.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연산 결과값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하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결과가 성공했는지 여부까지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 두 개의 결과값이 필요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는 반환값을 쓸 수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어때요? 반환값을 쓸 수 없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로부터 결과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에 이어서 함수에서 처리한 결과값을 포인터 변수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했던 베이직 캘크라는 함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요. 입력 파라미터는처럼 먼저 앞에 세 개는 계산될 값 두 개랑 그리고 연산의 종류가 이제 이게 입력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출력 결과값은 두 개라 했죠. 먼저 첫 번째는 이처럼 반환되는 인티저 탑이 반환되는 성공 여부, 그러니까 지원되는 연산의 종류인지, 그리고 나누기 연산일 때 혹시 나누는 값으로 0이 혹시 전달되지 않는지, 이런 케이스를 검사해서 성공 여부를 첫 번째 반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으로 반응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제로 그러면
계산된 결과값은 어떻게, 계산된 계산 결과값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그것이 바로 이처럼 포인터 변수로, 더블 타입의 포인터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보시자면, 자, result라는 변수의 주소를 전달한 거죠. 뭘로? 더블 타입의 포인터 변수래요. 자, 그러면 전달받은 쪽에서는 이 주소 내에 어떤 값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0.5다. 전달받은 주소가 00, F0이라고 한다면 그 주소에다가 0.5를 써버리면,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끝난 다음에 호출한 쪽에서 살펴보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주소 내에 0.5 값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result라는 변수 값 자체가 이미 0.5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것의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주소를 전달해서 그 주소 내에 값을 저장하게 되면 호출하는 쪽에서의 변수값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잘 표현된 그림이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 매개 변수로 앞에 세 개는 그냥 값을 전달했죠. 따라서 각각의 지역 변수, 그러니까 이름은 value1, value2이지만 서로 주소가 다르겠죠. 다만 값만 이렇게 복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개는. 하지만 결과값으로 계산 결과값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로 전달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p_result라는 포인터 변수는 주소값 00F0을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되죠. 자, 따라서 포인터 연산, 자, asterisk p_result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_result는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 p_result가 가리킨 주소 00F0이라는 이 주소 내에 있는 값으로 뭘 대입하는 거죠? 10을 대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 그렇게 대입해버리면 result라는 이 호출한 쪽의 변수의 값도 어때요? 10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리키는 주소의 내용을 변경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에서의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공 여부는 값으로 다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우리 소스를 가지고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calc.c파라는 소스, C 소스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소스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스의 가장 기본은 먼저 함수 선언이 있습니다. 베이직 calc 함수 선언이고요. 그리고 모든 C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되는 함수, 메인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베이직 calc라는 함수의 기본 껍데기를 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에러 넘버는 0 조결해 줬고 이거를 반환해 주는 것, 이게 가장 기초 껍데기 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메인 함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입력 파라미터 변수를 선언해 줘야겠죠. 그래서 변수의 연산의 종류인 타입과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에러 넘버를 선언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메인에 있는 에러 넘버랑 베이직 calc라는 함수에 있는 에러 넘버랑 이름은 같지만 영역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부터 값을 입력받을 더블 값들 value 1하고 value 2를 선언해 줘야겠죠.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할 result 변수도 처럼 선언해 주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printf와 scanf를 이용해서 출력하고 각각 입력 값을 이렇게 받았죠. 자, 여기서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lf라는 거 서식 문자 scanf에서 이거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산의 종류를 변수 타입의 %d로 scanf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실제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전달받은, 입력받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반환값으로 연산 결과를 에러 넘버랑 그리고 결과값 result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주소값을 넘겨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리된 결과값에 따라서 0이라고 한다면 0은 성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공인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랑 두 가지 개수로 나눠서요. 성공인 경우에는 연산 결과를 그냥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패를 했다. 이제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0이 아닌 오류 값을 이제 %d를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베이직 캘크 함수를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받은 입력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그 처리 값을 전달받는 주소에 저장을 하는 거죠. 주소에 해당되는 주소에 결과 값을 저장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직 캘크 함수는 전달받은 값들을 이용해서 타입 종류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 값을 전달받은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그 주소에 저장을 통해서 처리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임시적으로 이 로컬에서 사용될 템프 리절트를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자, 포인터 변수를 포인터 타입으로 그러니까 주소를 전달받았을 경우에 가장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반드시 널 점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전달받은 변수가 주소 값이 널이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값을 그 널 주소에다가는 어떻게 저장할 수가 없겠죠. 야, 예, 그렇죠. 그래서 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정상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전달받은 포인터 변수의 주소가 널이다, 0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오류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오류 코드로 10번, 10, 10을 전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포인터 변수 중요합니다. 포인터 변수 타입으로 뭔가 주소 값을 입력받았다. 또 그럴 경우에 반드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는 널 점검을 한다는 것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위치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받는 타입 변수의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1은 뭐라고 그랬죠? 더하기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임시로 결과값 임시 저장이라고 하면 템플 리절트에 어때요? value 1 더하기 value 2가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칙 연산 나머지 2, 3, 4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네, 케이스 2와 케이스 3은 각각 빼기와 곱하기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4는 뭐라고 그랬죠? 케이스 4는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자, 나누기 연산할 때 주의할 거 뭐죠? 예, 나누는 값이 0이면 안 되겠죠? 그것을 또 한번 검사해 줘야 되겠는데요. 자, 나누는 값이 밸류2죠? 밸류2가 0이 아니야 이 정상인 케이스고요. 이게 정상인 케이스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죠? 우리는 이 경우에는 오류 코드를 얼마라고 해줄까요? 에러 넘버가 이건 2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3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서 20으로 정해줬고요. 정상인 케이스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템플 리절트의 값은 value1 나누기 value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주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달받은 연산의 종류가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고요. 이제 그 외의 케이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디폴트로 해서 그 외의 케이스는 이 경우는 오류인 거죠. 왜냐하면 지원하지 않는 연산 타입이기 때문에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문이 작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전에 임시로 저장해둔 템프 리절트의 값을 이제 반환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반환해준다? 예, 주소, 즉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반환을 해줘야겠죠. 단 이때 어떤 경우에 성공적으로 연산이 처리된 계산된 다음이죠. 즉 뭐죠? 에러 넘버가 0인 경우에 대해서만 그렇죠. 에러 넘버 0인 경우에 대해서만 어떻게 전달받은 우리 포인트 변수 주소값이 뭐였죠? p 리절트였죠. 자, 그래서 p 리절트 주소의 값으로 무엇을 대입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한 템프 리절트죠. 템프 리절트의 값을 대입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p 리절트 이 주소의 그 값으로 우리가 좀 전에 계산한 템프 리절트 값을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하시고
이제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 첫 번째 값, 그리고 두 번째 값 40 입력하면 연산 종류는 나머지 이렇게 하면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는 2개가 되겠네요. 2개를 받고, 그리고 어떤 걸 하는 거죠? 네, 최대값, 큰 값과 작은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동작 성공 여부까지 해야 되니까 모두 출력값이 모두 몇 개죠? 3개가 되겠죠? 이 중에서 반환값 자체는 성공 여부니까 하나가 있고요. 성공 여부 하나가 있고, 나머지 2개는 각각 큰 값과 작은 값을 각각 저장하는, 가리키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터와 함수를 같이 결합해서 전달받는 식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할 함수는 체크 맥스 민 밸류 이 함수가 되겠는데요. 입력 파라미터는 2개의 인티저 타입 변수가 되겠고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출력 값으로 먼저 성공 여부랑 그리고 큰 값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작은 값에 대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출력 아웃풋에 대해서는 출력값을 저장할 인티저 타입의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해 주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체크 맥스 민 밸류 함수를 쓰는 메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2개가 있고요. 100이고 200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수 2개가 if 값이 되고 output 값으로는 output 값을 출력값을, 결과값을 전달받을 2개의 변수를 또 이렇게 선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리턴되는, 반환되는 값 자체를 또 저장할 리절트 함수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0이 되겠네요. 성공했으면 최대값은 리절트 맥스, 리절트 민 값이 각각 저장되니까 그 값을 출력해주고 리절트 값이 0이 아니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체크 맥스 민 밸류 이 함수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포인터 타입 주소값으로 이렇게 뭔가 전달됐다. 그러면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즉 pmax value 요 값이 null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pmin value에도 null이 되면 안 되겠죠. 이 경우가 정상의 경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류가 되겠죠. 이 경우는 리절트 오류 코드로 20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값을 비교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전달받은 value 1의 값이 만약에 value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pmax value, 즉 더 큰 값으로 value 1을 저장해 주게 되겠고요. 즉 전달받은 주소의 내용으로 value 1의 값을 대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함수를 호출한 메인 함수의 result max, 이 변수의 주소의 값이 바로 최대값으로 이렇게 대입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pmin value의 전달받은 주소의 값은 어떻게 해요? value 2가 되겠죠. 왜냐하면 value 1이 value 2보다 더 크니까요. 그 반대의 경우, 그죠? value 1이 value 2보다 작다. 그러면 pmax value의 주소값은 value 2, 그리고 pmin value 주소값에 저장된 값은 value 1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뭐죠? 그 외의 경우가 이제 두 경우가 모두 같은 경우인데,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는 이때는 어떻게 리절트의 값을 10으로 해주다. 그리고 되겠죠? 오류 코드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초기값 0이기 때문에 성공이다 이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저장해서 컴파일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값이 200, 최소값이 1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디버깅을 걸어가면서 실제 내부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번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크 민 맥스를 이 함수로 호출하기 전에 여기 중단점을 하나 삽입하고요. 그리고
호출된 다음에 또 중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5, F5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해 보게 되면요. 먼저 지역으로 가볼까요? 지역으로 가서 조사식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조사식으로 가서 현재 value 1의 값이 100이고 value 2의 값이 200이고 result max의 값이 result min의 값이 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전달 지울 때 result max의 주소값을 추출하죠.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주소 연산자 통해서 result max의 값은 요처럼 이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result min 변수의 주소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주소값 자체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달라지니까요. 혹시 실행시켜 봤을 때 왜 내 주소값은 다르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소값은 프로그램 실행될 때 운영체제에서 이제 자동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자, F11을 누르시면 함수 내부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전달받는 파라미터가 100, 200이고요. 자, 그리고 Pmax value 주소값이죠. 그리고 Pmin value를 각각 조사실 대입해 보면 자, 어때요? result max 변수,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그 지역 변수였던 result max의 변수의 그 주소값이 그대로 전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in value의 주소값도 마찬가지 result min, 메인 함수의 result min 변수의 주소값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F10을 눌러가면서 한 스텝씩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변수 모두 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value 2가 더 크죠. 자, 따라서 Pmax value, 이 주소값에다가 값을 어떻게 대입해주냐면 value 2, 200을 대입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주소값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복사를 한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메모리를 누르고 실제로 메모리를 보면 여기 이 부분이 4바이트 이 부분이 약간 200에 해당되게 되겠고요. 자, 다음에 Pmin value는 6C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주소값을 잘못 입력을 했네요. 6C를 대입하게 되면 요 4바이트 이 주소의 값으로 다시 한번요. 이 4바이트 32FE 6C 시작주로 해서 이 4바이트의 민 값이 이렇게 저장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0을 눌러서 리절트 코드는 성공했기 때문에 0이 반응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와보면 리절트 맥스와 리절트 민 값이 각각 200과 100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서 살펴봤듯이 체크 맥스 민 밸류 함수 내에서 전달받은 주소값을 지정해서 그 주소값에 각각 200과 100을 대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포인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전달해서 호출하는 방식과 단순히 값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wap by valu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값으로 전달받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 내부에서 그 두 개의 값을 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호출 전과 호출 후 값을 출력하는데 아무도 단순히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100, 200이 여전히 100, 2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버깅을 걸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브레이크를 각각 이렇게 섭외를 하고요. F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전인데요. 자, value 1 있고 그리고 value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value 1과 value 2의 주소를 또 이처럼 각각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0, D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swap 함수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름이 사실 value 1, value 2가 같기 때문에 자, 값이 100, 200 전달됐는데요. 근데 그 주소값이 좀 전에 봤던 그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함수 시간에 함수에서 배웠다시피 매개 변수는 다른 의미로 이 변수 내에 지역 변수와 똑같다고 그랬죠. 즉, 이
함수 swap by value 내부에 있는 변수는 메인에 있는 호출ST 두 개의 변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부 로직에 의해서 값 value 1과 value 2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함수 내부에서만 통용이 되고 이 함수 바깥에 와서는 여전히 value 1, value 2 이 메인 함수에 있는 두 개의 변수 값은 변화가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실제 출력해 보면 함수 호출 전의 호출과 값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swap by pointer, 즉 주소값을 넘길 경우에는 이 메인 함수 호출하는 쪽에 변수에 주소값을 넘기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용해서 간접 접근 방식에 의해서 호출당한 함수 내에서 값을 바꿀 경우에 실제로 호출하는 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 그 변수 값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출 전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요. F4를 눌러서 시작 프로그램의 설정이 안 해줬네요. 시작 프로젝트로 네 번째를 12 언더바 공사를 해줬고 다시 F4를 누르겠습니다. 호출하기 전에 변수 value 1과 value 2의 값이 각각 100, 200이고요. 그 주소값이 50,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F10 눌러서 F11 눌러서 함수에 가보게 되면 자, 여기서 p value 1은 전달받은 주소값, p value 2도 전달받은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 각각이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 value 1과 value 2의 주소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내부 로직에 의해서 함수 값을 이 주소에 즉 p value 1, 이 OC인 이 주소의 값을 대입을 하고 값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p value 2, 50에 있는 주소에 있는 값을 또 템프 값을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값 두 개가 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F10을 눌러서 밖에 나와서 함수 호출 이후에도 실제로 주소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원본 변수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수 호출 외에서 후에도 그 값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